안녕하세요. 도로이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5가지를 추려서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실무적인 부분들로만 준비했으니까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나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이제 각 수치별로 법에 정해놓은 법정형을 말씀드릴게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사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나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요. 형은 0.08에서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년 내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것보다 법정형이 더 올라가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형인 거고,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이제 선고형은 여기에다가 이제 양형 기준이 반영돼서 케이스별로 다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형 기준이 뭔가요? 라는 건데요. 이제 형사사건 진행하다 보면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된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이제 이거는 그 사건이 이제 실형을 받을지,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을지, 징역이나 벌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양형 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각 범죄별로 이제 정한 양형 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형을 높이는 이제 가중 요소와 그다음에 형을 또 줄이는 강경 요소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조사나 재판받는 분들이라면 이제 내 사건의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가중, 감경 요소는 뭐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최대한 형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그러려면 양형 기준표에 있는 이제 가중 요소는 최대한 방어해서 줄이고 감경 요소는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까지 난 경우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해서 상대방 피해를 회복을 시키고, 차량 매각이나 금주 교육 프로그램 이수 내역서 또는 뭐 반성문, 탄원서 같은 걸 이제 제출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대리운전을 계속 불렀던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함으로써 습관성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걸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만약에 운전한 거리가 짧다든지 또는 숙취운전, 아니면 대리기사가 주차한 차를 다시 제대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한 사정 같이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의견서에 담아서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혹시 내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라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법적으로 또는 이제 회사 내규상 문제가 되는 분들이라면 재판부에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고 요청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형을 줄이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사유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나에게 불리한 요소는 방어해서 막아내고 유리한 요소들은 최대한 부각시켜서 판사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번째 질문은 반성문에 대한 건데요. 반성문은 꼭 제출해야 되는지 이렇게 자주 물어보세요. 일단 반성문을 왜 쓰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음주운전 양형 기준상의 이제 감경 요소로 진지한 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반성문을 쓰는 건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가지고 형을 줄이는 의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런 반성문은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자필로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글씨에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이제 깔끔하게 이제 워드로 쳐서 제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반성문을 내서 판사님께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걸 어필하고 싶다면 형식적 내용으로 쓰기보다는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리고 기타 참작할 만한 다른 사유들을 진심을 담아서 쓰는 게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건데요. 근 보면 벌금형은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안 좋은 거고, 집행유예는 돈도 안 내고 감옥도 안 가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하게 되면 뭐 다른 사고 같은 게 없는 한 처음에는 벌금형, 다음에는 집행유예, 그리고 또 하게 되면 실형을 받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다음번에 음주운전을 했을 때 적발됐을 경우 실형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면 다음번에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제법 있다는 거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절대로 음주운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나중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낮은 형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 다른 형사 문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자칫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도 취소가 돼서 이중으로 형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고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돼서 형을 이중으로 사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게 지금 당장 실형 집행을 안 한다는 거지, 중간에 다른 잘못이 있으면 바로 감옥에 갈 수 있는 거라 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형은 무조건 최대한 낮게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5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화 주시면 성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